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 컬렉터를 위한 유튜브 채널 두두입니다. 제가 평소에는 항상 행사 첫날에 영상을 올렸는데, 올해는 이렇게 행사를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후기 같은 형태로 영상을 올리게 되었네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해외에 잠깐 나갔다 오느라고 첫날에 못 보고, 이제 마지막 토요일 날 프리즈와 키아프를 방문을 해서 이렇게 전시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제가 프리즈 1회부터 3회까지 다 참여를 하고 키아프도 3년간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그동안의 전시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영상을 쭉 한번 훑어보면서 키아프가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작품들이 나왔는지도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키아프와 프리즈 이번에 3회차가 끝나고 나서 나온 기사들을 좀 보게 되면은, 되게 칭찬 일색이더라고요. 뭐냐면, 매출이 많이 올랐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했다. 또, 그리고 해외 아트페어보다 더 성과가 좋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마지막 날 키아프에 방문을 했을 때도 작품들이 정말 많이 팔려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작품들도 있었고, 모르는 작품들도 있었는데, 그리고 평소에 이런 아트페어 가서 마지막 날 팔린 작품들을 보게 되면은 가격대가 보통 낮은 작품들이 많이 판매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가격대가 좀 나가는 작품들도 많이 판매가 됐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프리즈에서도 작품 가격대가 그리고 좀 많이 나가는 작품들이 판매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기사도 나더라고요. 이유한 작가님의 바람 10여덕짜리도 작품이 판매가 되고, 이러한 것들을 보고 또 외국 작품들도 조직 콘도 같은 작품도 판매가 되고, 다양한 작품들이 판매가 됐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제가 프리즈를 처음 방문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진짜 너무 놀랐었어요. 물론 그림을 지금보다 많이 모를 때기도 하지만, 와, 이런 작품이 우리나라에 온다고? 와, 이런 정도의 크기의 큰 작품들이 우리나라에 온다고? 와, 이 정도 급의 작품이 우리나라에 온다고? 라고 할 정도로 프리즈 1회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께 영상을 조금 보여드릴 텐데, 좀 감탄스러웠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나서 런던 프리즈에 방문을 했을 때도 우리나라의 프리즈와 못지 않은 레벨을 느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프리즈 2회를 이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약간 좀 놀랍긴 했지만 1회보다는 조금 더 줄어든 느낌이긴 했어요. 뭐냐면 1회 때는 우리가 뭔가 미술관, 여기 해외여행 가가지고 뭐 미술관에 방문해야만 볼 수 있는 작품들이 쭉 있었다면 2회 때는 그래도 해외 갤러리, 이런 전시관 같은 데 가서 있을 법한 작품들도 쭉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작품들을 보는 맛이 있었는데, 이번 3회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정도 느낌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좋은 작품들도 많이 왔어요. 쿠사마 백호도 오고, 조지콘도 작품도 오고, 다양한 작품들이 오긴 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지나가면서 이제 있는 컬렉터분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해보니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팔릴 만한 작품을 들고 나온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팔릴 만한 작품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되게 없어 보이는 표현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퀄리티가 매우 높았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아트 포럼을 다녀왔잖아요. 거기에서도 그러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프리즈 첫 회에는 이제 키아프와 프리즈가 어떻게 보면 약간 경쟁 관계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가지고 프리즈가 힘을 빡 주고 나왔고 2회 때부터는 키아프와 밸런스를 맞추려고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작전 계획을 하고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번 3회 때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이제 키아프와 그리고 한국 컬렉터, 아시아 컬렉터 분들한테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글쎄요, 기분 나빠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이제 그 아트 포럼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전 세계 미술 시장이 90조라고 했거든요. 그중에 우리나라가 6천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90조 시장에서 6천억이라고 하면 뭐 작은 비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캐파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내하고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고무적인 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평균치로 봤을 때 키아프가 올라간 것 같다라는 또 이야기를 많이들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키아프가 올라가고 프리즈가 내려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밸런스가 조금 맞춰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저는 키아프도 너무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옛날 작년만 해도 이제 컬렉터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프리즈를 보다가 키아프로 내려오면은 좀 실망스러운 느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이 좀 간혹 계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프리즈랑 키아프랑 둘 다 볼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거 되게 재밌었다. 프리즈는 솔직히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둘러보는데도 너무 좀 진땀을 빼긴 했지만 그래도 프리즈도 재밌었고 키아프도 너무 재밌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이 이제 가나부스였는데 여기 신문서 작가님도 있고 장마리아 작가님도 있고 김선우 작가님도 있고 이렇게 쭉 있네요. 아트부산에서는 가나가 이제 시오타 작가님을 개인으로 하고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여러 작가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키아프를 보게 되면은 개인 부스를 차리고 나온 작가님들도 꽤 계셨어요. 이제 PBG를 보게 되면은 이한원 작가님의 작품을 이렇게 개인으로 해가지고 나오기도 했는데 이번 키아프 작품을 보게 되면은 원래 이런데 보통 아트페어 가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유한 작가님, 박서보 작가님, 윤영거 작가님, 뭐 이렇게 기존의 블루칩 작가님들만 딱딱딱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갤러리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그런 갤러리들보다는 정말 기획에 힘을 준 갤러리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윤병랑 작가님, 이 사과 있는 작품도 그냥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큰 것들이 있는 갤러리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박기용 배우님의 작품이 있는 화이튼스톤 갤러리도 이런 식으로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게 되면은 되게 키아프가 또 좋았던 게 뭐냐면은 국내 갤러리들도 당연히 많았겠지만 해외 갤러리들도 그래도 키아프, 그러니까 프리즈 말고 키아프에 많이 참여했다라는 것도 또 하나 고무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행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또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그림을 보다가 지친 사람들이 멈춰서서 볼 수 있게끔 잘 조율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나 아쉬운 게 뭐였냐면은 여기 키아프가 1층에서 했고 2층에서 키아프 플러스라고 하는 거 매년 하잖아요. 그쵸? 근데 키아프 플러스가 원래 첫 회에는 세택이라고 하는 곳에서 했고 그 다음에는 1층 라운지 약간 바깥쪽에서 진행을 했고 이번에는 2층에서 진행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많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키아프 플러스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도 좋은 갤러리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뭐 갤러리 스테인이라든지 애프터눈 갤러리라든지 갤러리 숲이라든지 좋은 갤러리들이 많았는데 사람들이 거기를 몰라가지고 방문을 많이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중간중간 행사를 한다라고 했던 게 바로 이런 포인트였어요. 카페에 이런 식으로 중간이 깔려 있고 또 퍼포먼스 행사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생 내 것이 또 유행이라서 그런지 좀 왼쪽 편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기념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들도 또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항상 키아프와 프리즈를 이렇게 돌아다니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이 코엑스를 한 통으로 빌린다라는 게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여유롭고 넓은 공간에서 작품을 쭉 볼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매력이 아니었나라고 싶고 지금 이 길목이 이제 외국 갤러리들이 많은 그 골목이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기존에 방문하지 못했던 그러한 갤러리들이 많이 있어서 보는 내내 눈이 좀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미술 시장이 지금 막 불황이다, 불황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최근에 2007년도, 2008년도에 만들어진 네이버 카페를 좀 어떻게 찾아가지고 그 당시에 미술 시장을 좀 살펴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7년, 2013년 때까지 이제 좀 활동을 했던 카페인데 보면은 그때도 미술 시장이 불황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호황까지 접어드는데 그 시간에는 그때는 한 3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로 바라봤을 때는 2022년도 하반기쯤이 저는 약간 하락세로 돌입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23년도, 24년도 그죠? 이제 거의 2년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술 시장이 이제 또 좋아질 시기가 또 언젠간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아트페어를 방문할 때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판매된 걸 좀 보곤 하는데 확실히 판매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방문하는 313 갤러리 이 313 갤러리에는 항상 우건 작가님의 작품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항상 방문을 해서 작품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이 뭐 몇 분 정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 이번에 탕 갤러리에서 우구건을 한 점 받았단 말이에요.
뭐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뭐 알게 되시겠죠. 아직 어떤 도상을 받았는지는 제가 공개하지 않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정말 김선우 작가님에 이어서 우국원 작가님의 작품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조만간에 이제 우국원 작가님 작품이 제 사무실에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하울 우국원 하울 이런 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뭐 갑자기 딴 얘기긴 한데 최근에 박서보 작가님이랑 루이비통이 또 콜라보를 해가지고 남자 패션 라인을 또 출시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또 제가 박서보 작가님의 또 빨간색 가방을 또 구매를 했는데 그것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그리고 공유드릴 영상이 너무너무너무 많은데 지금 제가 게을러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께 작품과 그리고 컨텐츠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아프와 프리즈가 끝나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힘이 빠질 시기도 해요. 왜냐면 1년에 워낙에 큰 행사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이제 무슨 걸 보지, 어떤 작품을 보지,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10월 달 그리고 강준석 작가님, 디레님 작가님의 개인전도 있고, 그 외에 또 연말을 마무리하는 아트페어들도 쭉 있거든요. 제가 그런 거 다 여러분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아, 강준석 작가님 얘기를 했더니 강준석 작가님의 작품이 또 여기도 마침 보이네요. 강준석 작가님의 작품이 170 엄청 큰 작품이 나왔는데 아트 사이드로 넘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 컬렉터로서 이런 부분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갤러리한테 작가님의 작품을 받고 싶어서 크레딧을 쌓았는데 작가님이 이적을 한다. 그럼 또 그 갤러리로 넘어가서 또 이제 크레딧을 쌓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트 사이드하고는 아직 제가 인연이 없어서 제가 강주석 작가님은 한 점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어떤 식으로 이제 인연을 쌓아야 될지 또 한번 고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때 호황기 때 여러분도 아마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 유튜브 채널에 작년, 재작년 키아프 영상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호황인 시절에 나왔던 작가님의 작품들이 이번에 안 나온 경우도 되게 많고 그리고 나왔다 하더라도 빛을 못 본 경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술 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컬렉터로서 활동을 하면서 참 많은 딜레마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나는 작품을 소장하고 싶은데 나는 뭐 엄청나게 부자가 아니고 돈이 화수분처럼 나오는 게 아니니까 언젠간 작품도 리세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리세일을 해야 될 작품을 어쨌건 나중에라도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야 되는데 시장이 한번 꺾이면 호황되는 작품들이 쭉 날아가고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작품도 제가 구매하고 싶어서 제안을 했던 박성옥 작가님인데 정말 힘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제가 고양이 작품을 좋아해서 그런지도 몰라도 네 어쨌건 박성옥 작가님 너무 좋았고 여기가 리서울이라고 하는 갤러리인데 리서울 갤러리에서 이번에 저에게 키아프와 프리즈 VIP 티켓을 제공해줘서 정말 감사하게 이렇게 작품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작품도 100호 작품이었는데 4천만 원이거든요. 판매가 되더라고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성필 작가님이 이번에 한 부스 자체를 아예 가지고 나오셨더라고요. 최성필 작가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항상 칭찬에 맞이하지 않는 탕갤러리, 뭐 우국원을 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항상 탕갤러리를 칭찬을 하잖아요. 탕갤러리도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광영 작가님 작품도 있었고 디레니 작가님도 11월에 개인전이 있다고 하는데 디레니 작가님의 작품도 있었고 그리고 정광영 작가님의 소품도 있었고 이번에 탕갤러리에서는 엔간한 건 다 팔렸다고 합니다. 장팔 작가님의 작품도 이렇게 걸려 있었고 또 우국원 작가님의 요 동화 시리즈, 삐삐 시리즈도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우국원 작가님은 정말 어딜 가든 참 좋은 것 같아요. 우국원 작가님, 그쵸. 우국원 작가님도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 트리오라고 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김선우 작가님, 우건 작가님, 문영태 작가님.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우건 작가님이 독보적으로 이제 치고 나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여러분들도 의견이 있고 이건 제 의견이니까 여러분은 그냥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키아프에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윤병락 작가님의 정말 큰 작품. 윤병락 작가님이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2007년도, 벌써 한 17년도 전이잖아요? 그때 유망한 작가 탑 10, 탑 100 했을 때 윤병락 작가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13년도에도 윤병락 작가님이 있었고, 지금도 윤병락 작가님이 있거든요. 진짜 저는 그런 거가 있어서 리스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거를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음악 시장이랑 좀 비교해서 요즘 생각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제 입장에서. 나훈아고, 조용필이고, 그죠?
심수봉이고 이런 분들이신 거예요. 윤비랑 작가님 같은 분들이 예전부터 활동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는 분들. 그리고 좀 신진 작가님들이랑 표현을 하게 되면은 박진영, 터보, 코요테 이런 분들도 제 입장에서는 대단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의 시장이 있는 거고 또 우리 왜 아이돌 그쵸? 막 H.O.T. 잭스키스 제 나이가 나오나? 어쨌건 H.O.T. 잭스키스 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빅뱅, 뭐 엑소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시대를 풍미하는 가수들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때만큼의 임팩트는 없겠으나 지금도 어쨌건 활동을 하시는 가수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술 시장도 그런 식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랫동안 활동한 작가님을 찾고 싶다, 그러면 심수봉, 패티김 이런 작가님들 찾는 거고, 그죠? 그런 작가님들이 누굴까 이제 고심하면서 보는 것도 컬렉터로서의 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중소 기업의 아이돌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막 세븐틴 이런 분들 있잖아요. 지금이야 하이브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또 발굴해 나가는 게 또 컬렉터로서의 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작가 중에 한 명이 저는 개인적으로 문하씨 작가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하씨 작가님은 가수를 표현하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메이저 느낌은 아니고 인디 밴드 느낌 같은 느낌이랄까? 약간 혁오?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매니아층이 두터운 작가님이랄까? 근데 매니아층이 두텁다라는 것도 어쨌건 오랜 기간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컬렉팅을 할 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쭉 바라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떠들었는데 여러분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만들어 보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